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아 깜짝이야. 자동으로 닫히겠지? 그래도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릭이 드디어 장거리 챌린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옆에 와이프가 모델 Y를 세워놨군요. 밤새도록 충전을 해놨는데 이 친구는 이 뒤쪽으로 막 뺄 수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100%로 충전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아무리 찾아도 남은 에너지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놀랐는데 100%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나오는 걸 보고 역시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었어. 굉장히 멋지죠? 이렇게 지금 100%로 충전을 하니까 578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는 몰랐던 모든 건 보면 달라지. 여기를 보니까 배터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트립?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일단 트립 1 길게 눌러 초기화 했고요. 트립 2도 길게 눌러서 초기화를 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돌아다닌 그냥 일반적인 시내 주행으로서는 5.8km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더라고요. 희한하다. 지금 여기 보면요, 킬로미터는 578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혀, 여기도 578km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남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게이지만 보여줘요. 게이지만. 지금도.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던데?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설마. 여기에서 나오나? 어쨌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번 땡겨서 땡기면 N이네. 그리고 땡긴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D가 됩니다. 이렇게 D로 맞춰놓고 출발을 하면 돼요. 자, 오늘은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가 아니라 투어 모드로 바꿀 거고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으로 해놓을 거예요. 원페달 주행을 보통으로 해놓고, 얘는 되게 재미있는 게 여기에 붙어있는 회생제동 페달을, 리젠 페달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급브레이크가 되고 살살 누르면 살살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 살살 브레이크?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0%고요. 현재 트립과 트립 1, 뭔가 충전 후 트립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트립 1과 트립 2로 제가 나눠가지고, 이 친구는 캐딜락 리릭이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500마력에 610Nm의 토크를 갖고 있는 꽤나 고성능 대형 CUV 차량입니다. SUV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출발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맨날 가는 장거리 챌린지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드디어 캐딜락의 리릭으로 장거리 챌린지를 가보는군요. 굉장히 기대했던 차량입니다. 거의 102kWh 정도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고,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네트 배터리도 100kWh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LG랑 같이 만들어서 얼티엄 플랫폼과 CC 플랫폼 그리고 배터리를 같이 쓰고 있는데, 102kWh의 그로스 배터리인데 100.4kWh의 네트 배터리. 그러니까 와, 마진값이 너무 적은데? 마진값이 2kWh 정도밖에 안 돼요. 2kWh도 안 되지, 1.6kWh밖에 마진값을 안 두고 굴린다는 거잖아요. 와, 괜찮은 거 맞지? 왜냐면 예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얼티엄의 첫 번째 합작품이 볼트 EV랑 볼트 EUV였는데, 그때 당시에 요놈들이 화재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리콜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리콜 사태가 있고 화재에 관련된 내용들을 철저히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K 배터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일반적인 NCM 배터리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배터리들은 약간의 알루미늄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그 양이 너무 미비해서 A를 붙이지 않는 배터리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배터리라고 되어 있어요. 4원계 배터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안정성에 있어서나 퍼포먼스에 있어서 꽤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배터리고, 효율성적인 부분 또한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렇게 달려보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타면서 장거리 챌린지 말고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부분이 아쉽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있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과 차량의 완성도라든지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만 요즘 차량 같지 않게 ADAS가 빠져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빼고는 제가 뭐 거의 대부분 차량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들을 아빠 리뷰로 만들어 놔서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를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분명히 다른 분들 영상 보면은 나오거든요. 몇 퍼센트가 남았고 그걸로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00%로 충전을 했을 때 578km 이거를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멀리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ADAS가 없기 때문에 600km 가까이 되는 거리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완벽하게 내가 계속 끝까지 운전을 해야 돼, 수동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차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왼쪽이 광각으로 안 되어 있고 협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운전하기가 좀 살짝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구입하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아마 운전석 쪽에 광각 미러를 다셔야 될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모든 미국 차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굉장히 힘듭니다. ADAS는 없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요, 100km로 맞춰놓고 저는 달리도록 합니다. 성남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계속 이렇게 내려갈 예정인데 계속 퍼센테이지를 못 찾아가지고 뭔가 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량 맨 왼쪽 디스플레이에 한 공간 구간이 비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 환장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현재 트립이 있고 이 트립이 여기가 없어. 지금 원래 여기에 뭐가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로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57km 있죠?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78km고 그래도 에너지 바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차량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추를 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내비게이션은 없지만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캐딜락 리릭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테슬라도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내 공조기를 얼마나 썼는지 다른 곳에다가 얼마나 에너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편이기는 한데 GM 차량들이나 캐딜락 차량들이 이렇게 총 여기까지 오는데 43.4km를 주행하는 동안 8.3kWh의 배터리를 정확하게 썼다고 나옵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공조기를 쓰는데 2%의 배터리를 쓰고 주행을 하는데 에너지를 98%를 썼다, 이런 방식의 표기법이 좀 꽤나 정확한 편이라서 저같이 이렇게 실험을 위주로 컨텐츠를 찍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어딜 찾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 아우디도 배터리의 퍼센테이지가 어디에 보이는지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야지만 확실한 에너지 정보를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리릭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한테는 좀 힘듭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화물 차량들이 꽤나 많군요. 역시나 이쪽은 밤에 돌아다녀야지 정말 차가 없지, 조금만 해가 비쳐 있으면은 고속버스고 화물차고 굉장히 차량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주행한 거리가 거의 100km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번 첫 번째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량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 평균 속도라든지 실시간 전비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어디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에너지에 대한 분포는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100km를 왔습니다. 지금 현재 효율은 킬로와트 시당 5.4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한 25% 조금 더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니까 많이 아쉽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좀 있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너지 정보 사용량을 보면요, 총 97%는 동력 성능 달리는 데 쓰고 있고 3%는 23도에 맞춰 놓고 바람의 세기는 1로 맞춰 놓고 앞쪽과 아래쪽에 바람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통풍 시트는 하나 켜놨고요. 이러다 보니까 3%의 공조기 에너지 사용량이 보여집니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현재 총 18.7kWh의 배터리를 쓰고 있고 총 주행한 거리는 103.5km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한 칸이 25%잖아요. 요 한 칸이 25%다 보니까 25%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 써서 100km를 온 거니까 나름대로 꽤 전비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 깔려있는 배터리의 량 자체가 그렇게 적지 않기 때문에 꽤나 멀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군산 톨게이트보다 좀 내려가서 간만에 멀리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자, 얘가 지금 레인 키핑 어시스트만 에이다스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손을 안 잡고 있는데, 자, 지금 오른쪽 한번 쳤죠?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황색으로 선이 갔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죠. 손 안 잡고 있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한번 치고 다시 들어옵니다. 네, 지금 차가 하나도 없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죠.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고 지금 엉덩이에서 엄청나게 진동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야야 잡어. 지금 저 계속 안 잡고 있거든요. 그래도 차선을 넘어가진 않아요. 되게 중앙을 유지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또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고요. 핸들 잡으라고 계속 경고 떠 있고요. 주황색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고 엉덩이에서 지금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잡아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차선을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나가진 않네요. 근데 이제 이게 직선 구간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차가 막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요런 커브 구간이나 요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직진 구간에서는 계속 잡으라고 핸들 잡으라고 엉덩이에서 계속 쳐주고는 있지만 이게 사라지진 않네.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죽지는 않아요. 계속 오른쪽으로 나가면 쳐주고 한번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에 또 차가 안 오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레인 나가려고 하면 또 한번 쳐줘요. 들어오죠. 뒤에 차가 저 멀리서 하나 오고 있어서 한 번만 더 해보고 또 오른쪽으로 한번 쳐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선을 절대 벗어나지는 않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약간 꺾여 들어가는 길이니까 왼쪽이 이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부딪힐 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에 차가 안 오거든요. 자, 왼쪽으로 가죠. 네, 한번 쳐주고 다시 안으로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뒤에 차 안 오거든요. 또 레인 한번 쳐주고 또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래서 레인을 바깥쪽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팡팡팡팡 치면서 마치 핀볼처럼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차량의 중앙을 유지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안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아쉽습니다. 계속 이렇게 손 놔두고 가도 차선을 나가지는 않아요. 재밌네. 이게 차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자, 군산 톨게이트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군산 북새만금.
자, 군산 톨게이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요. 에너지 사용량은 여전히 2%, 98%의 비율로 동력을 거의 98%까지 썼으니까 실내 온도는 지금 외기가 이제 21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공조기를 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주행 거리가 202.6km고요. 총 에너지 사용량이 겨우 36.6kWh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배터리로 봤을 때, 네트 배터리로 봤을 때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배터리가 50%까지 써야지 다시 돌아가면 400km잖아요. 근데 아직도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387km나 남아 있습니다. 평균 배터리의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5.3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비도 좋고 차량의 승차감도 너무 좋고, 전비는 막 엄청나게 좋진 않죠. 겨우 킬로와트시당 5.4km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배터리 용량이 깡패라고 무려 102kWh의 그로스 배터리에 100.4kWh의 네트 배터리를 갖고 있는 친구라서 아무튼 이 차량 갖다가 어디 돌아다니는 데는 진짜 되게 여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 톨게이트까지 오는데 지금 뭐 거의 3분의 1밖에 배터리를 쓰지 않았으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주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요 이 차량을 갖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한번 군산 톨게이트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쪽으로 가서요 오늘 이 차량 갖다가 차박을 하고 내일 아침에 바다를 보면서 한번 일어나면서 리릭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3100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굉장히 긴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 차량의 이제 뒷좌석을 싹 다 한번 차박에 필요한, 지금 여기가 여유롭기 때문에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울트라 차박킹 라이트 버전을 한번 이렇게 딱 차박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